보이스피싱 변호사 초기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생계를 이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사회에서 각종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잇따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기 피해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금전 탈취 수법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단계나 투자 사기, 주가 조작, 대출 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의 수법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은 정당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정부에서도 근절을 위해 여러 대처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널리 알려진 범죄 수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해당 범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상당한 편이라 하였죠. 만일 이에 대해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자 할 때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은 은행이나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는 전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수법이기도 한데요.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기죄 등 범죄 정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제목을 적용받게 되며 그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적용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범죄 수법 역시 발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신유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큰 피해를 입는 사례도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모집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자신이 범죄 행각에 연루된지도 모르고 고의성 없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경우 속수무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더불어 수사 및 판례 경황에 대한 정보를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사기 등에 의해 고의성 없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 자금인 출전 달책으로 활동한 사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회사 직무로 일 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단순 자금인 출전 달책으로 활동하더라도 일정 부분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트, 통장 등의 대여와 같은 행위를 요구한다면 범행을 의심해보고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으며 절대로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될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기본적인 형량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목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큰 규모일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피해 규모에 따라 엄중한 가중처벌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 이외에도 피해 종류와 범행 정황에 따라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 위반 등 다양한 죄목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죠. 이에 관해서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정황이 있거나 조직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수고, 인출, 전달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되는 죄목이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을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여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취업 사기 등에 의해 무고하게 자금 인출 전 달책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요. 초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결백을 증명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